자, 오늘은 기출 주제 20번 조선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의 112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요, 크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조선의 먼저 중앙 정치 조직, 그 다음에 지방 행정 조직, 그리고 세 번째로 조선시대 과거제도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 정치 조직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112페이지입니다. 저기 1번에 중앙 정치 조직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조선의 기본 정치 조직 체제는 일단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의정부가 있어요. 자, 의정부에는 크게 3명의 정승이 있는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3명을 우리가 삼정승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가장 높은 그런 기관이면서 자, 이들이 합의를 통해서 국정을 총괄한 최고의 권력 기구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뭐를 하느냐?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6조가 있는데 6개의 조라고 해서 우리가 6조라고 합니다. 이, 호, 예, 병, 형, 공 이렇게 6개고요. 이렇게 이, 호, 예, 병, 형, 공. 자, 각자 맡은 업무가 따로 있어요. 자, 2조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맡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업무를 맡을지를 결정하는 걸 인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조는 경제를 맡았어요. 자, 그래서 이 호자가 우리 호구를 조사하다 할 때 그 호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가정을 호라고 얘기했어요. 한 호. 그래서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 세 번째로 예조는 예법인데 이 예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결혼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법이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조에서 다루는 내용이었죠. 병조는 말 그대로 병사, 군사를 말하는 거고요. 형조는 형벌, 공조는 토목공사라고 하죠. 공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6조가 정책을 집행하는 실제로 맡아서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일들이 밑에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6조에 이제 이게 올라가죠. 그러면 의정부에서 자, 이거를 이제 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왕이 제일 높으니까 왕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할 거니 안 할 거니 물어봐요. 자, 그럼 왕이 이제 오케이를 하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자, 이거 의정부에서 오케이 그대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각자 맡은 부서에서. 자, 이런 식으로 밑에서 올라와 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구조가 바로 조선의 정책 집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정부 6조가 가장 기본적인 통치 체제다. 조선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나서 우리가 교재에 동그라미를 하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것들만 일단 선생님이 밑에 다시 써놨는데 자, 승정원은 뭐냐면 왕의 비서기구예요. 그러니까 왕의 옆에 붙어서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게 이제 승정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금부는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아주 엄중한 죄를 다루는 국왕 직속의 사법기관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역죄, 나라를 이제 뒤엎으려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여기 잡혀가는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들 한성부 같은 경우, 요 한성부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엄중한 죄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얘네는 쉽게 말하면 일종의 경찰입니다. 그래서 수도의 치안을 다루는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약간 두 개를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3사예요. 자, 3사는 자, 세 개의 기관을 묶어서 우리가 3사라고 하는데 자, 쉽게 말하면 언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즉 말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론 기관이 말을 막 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자, 사헌부는 관리들이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곳이고 사간원은 간자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왕한테 이렇게 하시옵소서, 저렇게 하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간원, 조언을 하는 그런 기관이죠.
홍문관은요, 집현전의 뒤를 이어서 만들어진 기관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경연이라고 해서 자, 신하들이 왕이랑 스터디하는 거 있어요. 정치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곳이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언론기관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표시를 좀 해볼게요. 112페이지 교재에 보면 자, 1번 중앙정치 조직에서 의정부 나와 있죠. 옆에 재상, 좌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나와 있죠. 그래서 재상의 합의를 통해 국정을 총괄한 최고 권력기구다. 최고 권력기구에 밑줄 치시고요. 바로 밑에 6조 나와 있죠. 정책을 집행한 행정기구. 집행 동그라미 하시고, 자, 바로 밑에 승정원 나와 있죠.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국왕의 비서기구. 밑줄 치시고요. 왕명의 출납은 뭐냐면 여러분들 세금 출납 이런 얘기 들어봤죠? 출납, 나가고 들어오고 이거를 말하는 게 바로 출납이라는 단어다. 자, 의금부, 반역죄, 강상죄 등 국가의 대역죄인을 심판. 자, 대역죄인 밑줄. 그 다음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요 세 개 합쳐서 3사라고 했잖아요. 자, 옆에 보면은 3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 언론을 담당한 청요직. 자, 청요직은 청빈함이라는 게 되게 막 열심히 자기 이익을 탐하지 않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청빈함을 요구하는 직책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굉장히 아주 강직한 그런 직책, 그런 책임이 요구되는 그런 직책이다. 그래서 언론을 담당한 그런 직책이라는 거 해두시고, 자, 맨 밑에 보면은 또 성균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알 것 같은데 교육기관이죠. 요거는 교육기관, 최고 교육기관 밑줄 치시고, 자, 이제 1번 중앙정치조직이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지방행정조직과 과거제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교재에 표시해 볼게요. 자, 이번에 지방행정조직은 우리 학교의 주소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 여기 도랑, 시랑, 구랑, 동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도죠.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좀 더 작은 게 시. 그리고 그 다음 작은 게 구, 그리고 제일 작은 게 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도, 시, 구, 동 이런 것들은 행정구역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선이랑 거의 비슷해요. 자, 조선에도 여러분들 우리 지금 경기도라고 쓰는 것처럼 경기도가 있었습니다. 서울, 즉 한양을 둘러싼 그곳을 우리가 경기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총 몇 개의 도가 있었다. 우리가 조선 팔도라고 말하죠. 8개의 도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도 안에 좀 작은 거, 부, 목, 군현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 치면 시가 부, 구가 목, 그다음에 동이 군현에 해당하는 그런 크기의 이제 행정구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도에는요 비교적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누구? 경기도지사라고 하죠. 도지사 같은 그런 관찰사가 파견돼요. 자, 관찰사가 파견되고, 자, 부목 군현은 좀 작은 행정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견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구다? 우리 드라마에서 보는 사또 있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군현에 파견됐다라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행정력이 구석구석에 미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 덜 발전돼서. 그런데 조선은 고려보다 더욱 발전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현의 수령이 파견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수령은요. 행정, 사법, 군사 전방위적인 아주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방행정조직에서 몇 가지를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수령이 지금 어떤 곳에 이렇게 파견을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의 법에서는요. 이 수령이 잠시만요. 자, 조선시대의 법에서는 이 수령이 자기 출신지로는 발령을 낼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자기 출신지에 오면 자기 멋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상피제도라고 합니다. 서로 피하다.
그러니까 조선이 생각보다 되게 합리적인 나라인 거죠. 자, 그래서 수령은 무조건 자기가 잘 모르는 곳에 발령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때 자, 대대손손 직역을 세습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향리면 아들도 향리, 이런 식으로 자, 그 곳에서 대대손손 이제 수령을 도와가지고 그런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향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령은 파견된 사람이고 이 향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수령을 조언도 해주고 뭐 감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둘이 합을 맞춰서 일을 하는데, 자, 근데 이걸 내버려 두면 향리랑 수령이랑 서로 이렇게 막 같이 맘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감시도 하면서 조언도 해주는 그 지방 출신의 선비들이 있어요. 그 지방 출신의 선비, 그러니까 향촌의 양반들이죠. 그 향촌의 양반들로 구성된 곳이 뭐다? 유향소다. 그러니까 수령이랑 향리랑 유향소가 서로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감시도 하면서 상호작용 해가면서 지방의 행정을 이제 해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방 행정은 요 정도 알면 돼요. 그럼 3번 갈게요. 과거제도. 자, 과거는 뭡니까, 여러분? 고려시대에 시작된 제도로서 관리를 시험을 봐서 뽑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문과, 무과, 잡과. 문과는 여러분들 뭐 이제 문신을 선발하는 그런 시험 제도죠. 무과는 무신을 선발하는 제도예요. 잡과는 여러분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사자가 붙는 거 있죠. 자, 뭐 통역, 그다음에 의술, 막 이런 기술에 관련된 그런 관리들을 선발하는, 기술관을 선발하는 그런 과거 시험이다. 자, 이거 외에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없어진 과거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승과예요. 스님을 뽑는 그런 제도. 자,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중히 여겼기 때문에 스님을 시험으로 뽑았어요. 그게 승과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승과가 없어졌다. 왜?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잖아요. 통치 이념이 유교로 바뀌었고 불교를 배척했기 때문에 승과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고려에는 없었는데 조선에는 생긴 그건 뭘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무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과. 자, 한번 써볼게요. 자, 무과는 무과죠. 자, 무과는 고려 시대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조선 시대에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 자, 승과는 고려시대에 있었다 없어졌고 무과는 고려시대에 없었다가 조선에 생겼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세요. 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무과 시험을 보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팠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서 끝까지 시험을 치렀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요. 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 떠올리면 조선에는 무과가 있었으니까 고려에는 없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과거 제도고요. 자, 기타 이제 시험과 관련된 제도는 음서. 자, 요거는 시험 없이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면 자, 이제 그 그늘의 힘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 음자를 써서 음서라고 합니다. 자, 천거는 좀 이 사람 괜찮은데 시험에 계속 안 돼요. 그럴 경우에 이제 추천제로 과거에 나아갈 수 있는 주로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천거를 통해서 과거 시험 보지 않고 관직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교재에서 중요한 내용 동그라미 할게요. 자, 다시 112페이지 밑으로 가서 2번 지방행정조직 보겠습니다. 자, 전국을 8도로 나눴다 나있죠? 자, 8도 그 밑에 두 번째 관찰사 파견 동그라미 할게요. 관찰사 파견. 그래서 관할 고을의 수령을 감독한다. 자, 밑에 부목군현 그 옆에 8도 아래에 행정구역 나와 있는데요. 그 바로 밑에 자, 별표하고 밑줄 칠게요. 수령이 모든 군현에 파견돼요. 모든 군현에 파견돼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고려시대랑 비교하라고. 자, 그 다음 113페이지 갈게요. 지방행정조직. 자, 관찰사 방금 전에 얘기했고요. 수령 얘기했고요. 향리 얘기했죠. 자, 향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직역을 세습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화면 볼까요? 화면에서 선생님이 다시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어인데 직역은 뭐냐면 맡은 업무를 말해요. 자, 세습은 뭐예요?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맡은 업무를 아들이 이어받는다. 그러니까 향리는 대대로 이제 이 직역을 세습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향촌사의 통제기구 나와 있죠? 유향소 동그라미 할게요. 자, 옆에 두꺼운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어요. 설명이.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시한다. 나와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제 관리등용제도 갈게요. 자, 113페이지 큰 3번 관리등용제도. 1번의 과거제도 보면 자, 문신 나와 있죠. 문과, 문신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 자, 묵과 잡과 바로 밑에 나와 있고, 자, 제목 문과, 묵과, 잡과에만 동그라미 하시고, 자, 포인트는 뭐라고요? 승과가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없었던 묵과가 조선 시대에 생겼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밑에 음서와 첨거는 뜻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조선의 통치 체제 정리하고요. 여러분들 뒤쪽에 문제 개념 외운 후에 꼭 한번 풀어보고 밑에 나와 있는 오답 정리는 쭉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 모르는 거 있으면 카톡으로 언제든지 질문하고 여러분들 화이팅 합시다. 안녕, 주말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봐요.